장덕화 팀장입니다. 제 핸드폰에 미래에셋증권 M스톡 어플에서 차트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혹시 M스톡 어플 로그인 하셨는데 여기가 만약에 주황색으로 보이시는 분이 있으면 이걸 꾹 누르세요. 그래서 이렇게 메뉴바가 나오게끔 주식 잔고 이렇게 나오게끔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주식, 국내 주식 현재가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차트라고 표시가 돼요. 예, 여기에 일봉은 하루하루를 이렇게 봉우리 표시한 거예요. 예, 이렇게 빨간색이면 여기가 시작가고 끝날 때가 여기가 종가. 그래서 시작한 가격보다도 종가가 가격이 올랐으면 빨간색. 시작을 했는데 시가. 만약에 끝났을 때 장이 끝났을 때가 종가가 하락을 했다. 그럼 파란색 표시예요. 이런 기초적인 거는 제가 계속 영상 보라고 했던 거 그걸 통해서 분명히 숙지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주봉, 월봉, 분봉, 예, 분 단위로 나타나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주식을 지금 잘하시는지 못하시는지 제가 모르니까요. 그냥 주식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한테 제가 알려준다라는 걸로 할 테니까 뭐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지만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기 톱니바퀴 모양 있잖아요. 톱니바퀴. 여기 환경 설정하는 거예요. 이걸 누르시면요. 기본적으로 다 주가 이동평균선이 설정되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 꺽쇠 이렇게 꺾여있는 표시를 누르시면 설정하는 수익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통 5일선, 21선, 61선, 120선, 240선을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으실 거고, 아니다, 240선 빼고 이렇게 설정되어 있으실 텐데요. 일단 11선을 추가하세요. 11선 추가하시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색깔을 이렇게 5일선은 검정색으로 했고요. 그리고 진하기는 3으로 했어요. 다른 것도 좀 진하게. 그 나머지 11선, 21선, 61선, 121선, 241선은 다 2로, 두께를 다 2로 했어요. 그리고 11선은 파란색으로 했고요. 21선은 주황색, 좀 밝은 주황. 그 다음에 요 녹색, 61선, 121선은 보라색, 첫 번째. 뭐 색깔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셔도 되지만 저는 차트를 여러 가지를 설정하다 보니까 이게 뭐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제 나름대로 제가 이제 보기 편한 색깔로 이렇게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뭐 똑같이 뭐 따라서 하시면 편하실 거고요. 그래야지 뭐 혹시라도 나중에 제가 가끔씩 차트를 찍어서 카톡 보내드릴 때 그 보시는 어떤 화면하고 제가 찍은 화면하고 고객님이 보시는 화면하고가 똑같은 게 아무래도 더 편하잖아요. 뭐 가능하시면 뭐 색깔도 웬만하면 121선, 241선, 121선, 61선, 21선, 11선, 5일선. 5일선만 진하게 3으로 두께를 했고요. 이렇게 세팅하시고 여기 뒤에 꺽쇠 표시를 누르시면 이렇게 차트가 이제 이동평균선이 이제 그어지잖아요. 여기서 하나의 더 팁은 뭐냐면 환경 설정 들어가셔서 차트 설정 누르시고 지표 누르시면요. 쭉 올리시면 이동평균 크로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 클릭하시고 보면 5일선, 단기선 5일선, 그 다음에 장기선 11선.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요거예요. 이동평균 크로스 신호. 요거입니다. 정정합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설정 누르시고 톱니바퀴 설정을 누르시면 단기는 5일선, 여기는 11선 돼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5일선이 11선을 돌파할 때 신호가 발생하게끔 세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5일선이 돌파하든지 11선을 이게 상승으로 돌파하든지 하락으로 돌파하든지 5일선 11선을 돌파했을 때 돌파하면 플러스 매수 신호, 꺾어지면 매도 신호. 그리고 색깔은 매수 신호는 3 두께로 해가지고 빨간색. 그 다음에 매도 신호가 발생되는 건 3으로 해서 파란색.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시면 SK 하이닉스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이렇게 아까 세팅한 대로 여기 검정색 5일선이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241선이잖아요.
그러면 이동평균 크로스 신호 5일과 10일로 나오잖아요. 이게 5일선 검정색 선이 파란색 11선을 깼잖아요. 깨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매도 신호가 발생됩니다. 물론 매도 신호가 발생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매도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여러 가지 지표들 같이 고려해서 매도할 거냐 매수할 거냐 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 주가 차트가 모든 것들을 다 반영해서 만든 거니까요. 매도 신호가 발생이 됐으면 그래도 좀 매수보다는 좀 매도를 염두에 두면서 조심할 필요는 있으시죠. 어쨌든 지금 최근에 주가를 보면 매도 신호가 발생되고 나서 계속 횡보하다가 이 5일선이 11선을 횡보하다가 좀 하락을 했고요. 네. 그러고 나서 요 이격이 21선과 61선 사이에 이게 공간이 되게 넓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간이 채워지고 나서 상승하려고 한번 시도했다가 다시 또 하락을 했어요. 네, 어쨌든 요 5일선이 11선을 돌파하고 이렇게 매수 신호가 발생됐잖아요. 그러면 5일선이 11선을 뚫고 올라가면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요. 그리고 5일선이 이제 여기서 이제 주가가 하루하루 표시된 주가가 올랐다가 내려가면서 5일선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게 또 이렇게 11선을 깨고 내려왔다. 그러면 하락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리고 이거 원리라고 생각하세요. 5일선이 11선을 깨고 내려왔다. 오면 21선까지 하락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예. 여기도 보시면 5일선이 11선을 깨고 21선까지 깼잖아요. 물론 이건 5일선과 11선과 21선이 뭐 가격이 뭐 큰 차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과거를 보시면 7월 초에 보시면 이때도 주가가 올랐다가 5일선 밑으로 내려왔죠. 내려오고 5일선을 지키지 못하고 11선까지 내려왔죠. 11선을 깼죠. 종가 기준으로. 깼다는 건 이제 장중에가 말하는 게 아니라 종가 기준이에요. 종가 기준으로 11선 깼죠. 그리고 이때는 더 많이 깼죠. 어디까지 내려가요? 예. 21선까지 내려오고요. 여기서 반등할 수도 있고요. 21선도 깨고 내려오면은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61선 여기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켜졌죠? 21선 터치만 하고 상승, 터치만 하고 상승하고 마감했잖아요. 그러니까 21선을 지켜주는 게 확인이 됐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상승이죠. 21선 지켜주는 걸 확인하고 매수를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상승 흐름이 이어져요. 그럼 21선 지켜줬으면 이게 어디까지 가냐? 다시 반대로 11선까지는 가는 거예요. 요 가격까지. 11선 가격까지. 근데 11선 가격을 뚫고 또 올라가졌죠. 그럼 어디까지 가냐? 5일선. 예. 5일선 가격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빠질 때도 이렇게 반대로 5일선, 11선, 20일 순서로 하듯이 상승할 때도 요게 21선을 지켜주고 올라가면 11선을까지 갈 수 있는 거고요. 11선을 깨고 돌파했다 그러면 5일선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이동평균선에 따른 차트 매매를 하셨으면 요때 매수하시고 그 다음에 상승되는 거 보고 또 이게 매수 신호 발생됐잖아요. 5일선이 11선을 돌파하니까 매수 신호가 발생되고 그럼 이쯤에서 매도 그리고 하락하잖아요. 이렇게 길게 하나 했죠. 그럼 여기서는 매수하면 안 되죠. 예. 기다리고 있다가 확실하게 차트상에 매수를 하라는 신호가 확실하게 잡히면 그때 해야 돼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5일선, 11선과 21선 다 깼잖아요. 그리고 확실하게 5일선이 이젠 아니다. 11선, 21선도 깨고 아예 이때는 내려왔잖아요. 어때요? 이때죠. 예. 그러면 이때는 하락 추세인 거잖아요. 이게 241선, 121선, 61선,
21선, 11선, 5일선. 선이 이렇게 식으로 241선이 제일 밑에 있고 그 위에 121선, 그 위에 61선, 그 다음 21선, 11선, 5일선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진 게 정배열이라고 해요. 정배열. 웬만하면 정배열 추세가 갖춰지는 종목이나 정배열 추세가 돼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쯤에 매수하시는 게 안전하죠. 정배열 상태 때 매수하는 게 안전합니다. 반대로 하락하고 있는 종목을 하락하고 있는 추세가 있는 데를 매수하면 힘들죠. 그래서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회사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최근에 많이 올랐었고요. 보시면 많이 올랐었고 그러니까 조정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좋고 나쁨이 아니라 주식은 수급이잖아요. 매수자와 매도자의 수급에 따라서 주가는 달라지니 요 하이닉스는 지금 차트상으로는 뭐 중간에 뭐 여러 가지 호재도 있고 하겠지만 일단은 21선을 깼기 때문에 요 61선 여기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선 접근하셔야 되고 확실히 61선을 깨지 않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61선을 깼다. 그러면 그 밑에 121선. 이것도 만약에 깼다. 그러면 241선. 근데 여기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그냥 61선 정도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최근에 많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평선들이 간격이 되게 넓어졌잖아요. 단기 급등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 선들이 결국에 다시 또 많이 벌어졌으면 또 좁혀지게 되는 거고요. 또 좁혀져 있으면 이 이평선들이 또 좁혀져 있으면 다시 또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상승으로 벌어지든지 하락으로 벌어지든지 벌어지게 돼 있어요. 최근에 많이 단기 급등을 하다 보니 이렇게 다시 수렴하는 거예요. 이평선들이. 그래서 요 하이닉스를 예를 들면 61선까지는 하락을 염두에 두시고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괜찮은 주식들, 종목들은 계속 염두에 두셨다가 매수를 유념해 두셨다가 시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일단 오늘은 이평선에 대한 거와 그 다음에 신호 발생하는 거, 상승 신호, 아니 하락 신호, 상승 신호, 그러니까 이거 매수 신호, 매도 신호인 거죠.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음에 또 매물대라든지 기타 보조 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5일선이 주가가 이제 11선을 깨면 21선까지 내려오고요. 21선까지 깼다 그러면 61선까지. 반대로 오른다 그러면 21선까지. 그 다음에 11선까지. 그 다음에 5일선까지. 요걸 기본 개념으로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